기사들을 보니까 조선일보도 요만하게 일면에 예. 조그맣게 쓰고 물론 다만 이제 정치면에서는 펼쳐서 쓰긴 했습니다만 그 양측 논리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 무혐의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제 예. 두 양비론적 접근을 하고 예. 있는데 이런 태도는 본인들한테도 일말에 이건 좀 보수가 보기에도 부끄럽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결정이다 라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직접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의원님도 취재를. 예. 취재라기보다는 예. 어떤 사안이 되면 저한테 얘기해주는 후배가 있고 검사들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 제가 물어보니까 네. 부끄럽다라고 만약 윤석열 네. 용산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예. 검사 시절에 수사했다면 예. 이건 이미 기소가 됐을 거다. 이미 기소했다. 예. 다른 집 예. 그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예. 뭐 다른 대통령 혹은 또 뭐 검찰 예. 관계자들의 부인이었다면 벌써 기소했다. 네, 이미 알선수재나 아니면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예. 기소하고도 남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쓰는 후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인식들이 예. 사안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첫째는 명품백을 주었습니다. 준 장면이 예. 촬영이 됐어요. 네. 또 그 후보님께서 예. 다 발표까지 했어요. 예. 이런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이 양비론적으로 간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미 판단이 끝났거든요. 이 법률적인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네.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상식으로 봐도 동네 사람 그냥 보더라도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예. 3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명품백을 예. 그냥 아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아우 목사님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 취지는 완전히 죽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공직자의 부인들은 어떤 것 받아도 네. 감사 표시라든가 면회의 수단으로 받았다 하면 예. 다 면죄부가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건지 예.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씩 좀 여쭤보면 일단 그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다. 그리고 예. 접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명품백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네. 아니, 세상에 가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만나면서 예. 말로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가져가면 모든 예. 청탁 뇌물 사건에 보면 예. 표면적인 이유는 감사, 만남 네. 이겁니다. 감사 만남. 예. 다 고맙단 말이 들어가요. 예. 또는 너무 그 만나면서 이런 사정을 말씀드린다든가 네. 이런 만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바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뇌물 사건, 알선수재 사건 보다 보면 다 감사하다, 만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 다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예. 말씀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한다는 용도로도 받지 말아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 그러니까 뭐 청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하게 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있는 건데 이걸 전면으로 사실상 어긴 건데 예. 김건희 여사 앞에는 그야말로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법 체계도 무너지고 법률 예. 해석도 참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판례가요. 예.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네. 묵시적으로 해도 청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그렇죠. 명시적으로 뭐 해주세요, 예. 뭐 봐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묵시적 청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예. 지위는 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공무원 한 사람에 갖는 직무 관련성과는 다르죠.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서 못했고 본인은 했는데 그 실무자가 깜빡 잊어서 못한 거고 예. 김창준 그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사후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가 통일 TV 재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요청을 했지만 예. 그것이 다 불발되었고 예.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이게 메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는 거다. 예. 고로 다 무죄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은 권익위가 이 사건 종결 처리할 때부터 논리구조가 같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또 있겠어요. 지금 뭐 남해군수 같은 분들도 그렇죠. 예,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심 신청해야 됩니까? 제 신청은 법원이 웃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뭐 박절하게 거부하기 어렸을 거다. 예, 이렇게 하다가 매정하지 예,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깜빡 잊었다. 네. 깜빡 잊었다 이런 말이 나오더니 예, 권익위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대통령 선물이니까 네. 이 관료 증명을 외국인이 준 선물. 예. 예. 이렇게 하더니 예. 갑자기 또 권익 김 국장님이 또 이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잖아요. 네. 견디기 어려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데 보면 네. 국가기관이 관련된 총동원돼서 이런 일종의 짜맞추기에 좀 이렇게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권익위는 권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용산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해야 네. 이게 정말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근데 이런 역할이 전혀 없어졌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어떤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예. 완전히 깨져버린 그렇습니다. 이런 그냥 다 아첨과 아부하고 예. 아니 대통령 부인이 받았잖아 넘어가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과거에 이제 부패 청렴지수 발표하는 TI라는 기구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맨날 꼴찌해가지고 이거 좀 끌어올려야 된다. 청렴지수를 높이 올려야 된다. 라는 캠페인을 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했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예, 이 조직의 역할 자체를 그냥 무의로 만들어버렸다 예, 저는 그렇게 이런 봅니다. 생각이 예. 좀 듭니다.